날도 더운데 이게 뭐야. 시간도 없는데 이건 또 왜 안 되는 거야. 아, 요즘은 이렇게 작은 일도 크게 반응하며 감정까지 예민해질 수 있는데요. 이 또한 계절이 만드는 후유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일상에 나타나는 이런 후유증은 생각을 바꾸라는 신호가 될 수도 있대요. 잠시 여유 좀 가져보라는 그런 신호 말이죠. 생활하면서 문득 안 좋은 후유증이 생기면 그래, 생각지 못한 변수 얼마든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몸과 마음도 훨씬 편해질 텐데요. 그래요, 운전 중 신호만 잘 지킬 게 아니라 일상이 보내는 신호들, 또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도 관심 가지면서 오늘도 안전하고 건강한 목요일 보내시기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음악과 음악 사이 홍주연입니다. 이제야 목적지를 정했지만 가려한 날 막아서 난 갈 길이 뭔데, 새빨간 얼굴로 화를 냈던 친구가 생각나네. 이미 난 발걸음을 뗐지만 가려한 날 재촉하네. 걷기도 힘든데 새파랗게 겁에 질려 도망간 친구가 내 맴도네.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에 수많은 동그라미들, 모두가 멈췄다 굴렀단 말은 잘 들어. 그건 나도 문제가 아냐. 푸른색 그 사이 3초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탕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솔직히 말하자면 차라리 운전대를 못 잡던 어릴 때가 더 좋았었던 것 같아. 그때는 함께 온 세상을 거닐 친구가 있었으니.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에 수많은 조명들이 날 빠르게 번갈아가며 비추고 있지만 난 아직 초짜란 말이야. 푸른색 그 사이 3초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탕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꼬질꼬질한 사람이나 부자 곁엔 아무도 없는 삼색 조명과 이 색칠 위에 서있어 괴롭히지 마.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탕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이무진의 신호등 들으면서 8월 11일 목요일 음악과 음악 사이 문 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이 몸이 보내는 신호,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감지하지 못해서 아니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뜻하지 않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요즘은 특히 날씨가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상 곳곳에서 보내는 신호들 센스 있게 잘 감지하면서 오늘도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북 북부 지역에도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모쪼록 비 피해, 날씨 피해 입지 않도록 최대한 대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사이에도 여러분의 행복 신호 좀 보내주세요. 샵 2320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플러스 친구를 통한 깨톡 메시지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로 오늘도 정다운 신호들 많이 전해주세요. 목요일 사이는 내 마음의 힐링 여행 떠나는 날이죠. 오늘은 여행 작가 이현동 씨와 편안한 마음으로 힐링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음악과 음악 사이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휠체어를 탄 성악가, 수어로 대화하는 바리스타, 의족을 한 육상 선수. 당신은 장애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혹시 시선 위에 드리워진 편견의 장막에 가려 그동안 못 보고 지나친 건 없나요? 편견을 거두면 능력이 보입니다. 편견을 떨쳐내면 인재가 보입니다. 그저 똑같이 바라봐 주세요. 편견이 장애일 뿐 장애는 결코 장애가 아닙니다. 이 캠페인은 대구광역시와 함께합니다. 친절한 택시기사님 추천해주세요. 2022년 대구시 친절택시 기사 시민 추천을 11월 15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대구 친절택시 앱 실행 후 택시에 부착된 친절택시 안내 스티커 QR코드를 스캔하거나 120 달구벌 콜센터로 전화 추천 또는 감동수기 응모도 가능합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푸짐한 경품도 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대구시 택시 서비스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이 캠페인은 대구광역시와 함께합니다. 너와 함께라면 좋을 것 같아. 이건 사랑이란 말로 설명할 수 없어. 내 맘을 감출 수 없네. 음악과 음악 사이. 정답률 100%에 도전하는 음사의 행운 퀴즈 시간입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내 마음의 힐링 여행. 오늘은 여행 작가 이현동 씨와 배롱나무꽃이 아름다운 전남 담양과 화순 일대로 떠나볼 텐데요. 먼저 행운 퀴즈부터 드릴게요. 오늘 만나볼 배롱나무는 6월부터 9월까지 꽃이 피고 지기를 반복하며 긴 개화기를 갖는데요. 이렇게 긴 개화기가 특징인 배롱나무를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배롱나무의 또 다른 이름 무엇일까요? 꽃이 피고 지기를 반복하며 100일을 전후한 긴 개화기를 갖는다는 것 힌트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보기 드릴게요. 1번 기차와 소나무, 2번 백일홍나무. 오늘 행운 퀴즈는 긴 개화기를 갖는 배롱나무의 또 다른 이름을 맞춰주시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1번 기차와 소나무, 2번 백일홍나무. 이 중에 정답 선택해 주시고요. 샵 2320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플러스 친구를 통한 깨톡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천하고 싶은 여름여행 코스도 함께 덧붙여 주세요.
please follow 한간 유감이 지역하지마 설레는 거 많잖아 꽤나 혼란스러워 이러는 나도 누구보다 더 이럴 땐 너를 찾아갔지만 이 고민만큼 난 내게 말할 수 없어 어제부터 그런 거야 살짝 설렜어 난 살짝 설렜어 행운 퀴즈에 이어드린 곡은 오마이걸의 살짝 설렜어였습니다. 8월 11일 목요일에 함께하는 음악과 음악 사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볼게요. 5600님 요즘 바빠서 못 들었는데 주연님 목소리 오랜만에 듣네요. 오늘도 수고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또 이렇게 오랜만에 놀러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종종 놀러와서 문자도 많이 보내주세요. 8537님 주연씨 비가 드디어 오네요. 적당히 피해가 없기를 중부지방 피해보니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네요. 맞아요. 비가 와서 참 오랜 기간 동안 비가 좀 안 왔었잖아요. 그래서 이 비가 피해 없는 그냥 가뭄 속 단비 정도였으면 딱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5848님 대구 KBS 미녀 홍 아나운서님 안녕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KBS 미녀 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1834님 드디어 경북에도 비가 내리네요. 이제 좀 살 것 같습니다. 네, 비가 좀 오랫동안 안 왔죠. 그래도 호우특보 경북 북부 지역에는 호우특보 내려져 있다고 하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 잘 하시고 대비 잘 하시길 바랄게요. 플러스 친구 김정환님께서는요. 저는 감성 젖은 남자라 할머니 댁 내려갈 때마다 고속도로를 안 타고 국도로 가요. 풍경 보면서 가는 걸 좋아해서요. 할머니 댁도 안동이라 볼 것, 먹을 것들이 많아요. 또 감성 있는 남자 김정환님. 또 국도로 가면 사실 맞아요. 풍경 볼 수 있는 게 예쁜 게 많죠. 고속도로로 가면 빨리 갈 수 있고 국도로 가면 감성 있게 또 구경하면서 갈 수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6533님. 비 오는 날 행운이 비처럼 쏟아지길 기대해봅니다. 행복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6533님 행운이 비처럼 쏟아지길 바라봅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행운 퀴즈 정답과 함께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또 추천하고 싶은 여름여행 코스들 모두 샵 2320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플러스 친구를 통한 깨톡 메시지 보내주세요. 이렇게 음사히 참여하시면 추첨을 통해 행운의 선물도 드린답니다. 행복한 이야기가 있는 음악 맛집 음악과 음악 사이에 오시면 선물이 콸콸콸. 청도 군파크 로지에서 로지 이용권, 100년 가게 영주 나들이 분식에서 쫄면 세트, 마음으로 그리는 그리다빵에서 케이크, 언제나 과일에서 과일을 드리고요. 피트리스 컴퍼니 굿프렌즈에서 헬스피티 이용권, 대구 한의대학교 한방 화장품 잔, 미뷰티 디자인에서 네일케어 이용권, 합천 국보 테마파크에서 로지 이용권을 드립니다. FM 102.3 오늘도 채널 고정 되시겠다. 내 마음의 힐링 여행 전문가 이현동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죠? 그래요. 보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예. 네, 오늘은 이 담양으로 안내해 주신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백일홍이라고 부르는 배롱나무 보기 위해서 네. 전라남도 담양하고 마지막에는 화순까지 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담양과 화순이 배롱나무가 유명한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 일단 배롱나무는 6월 말부터 해서 8월까지 네. 한 100일간 정도 핀다고 해서 백일홍 이렇게 부르잖아요. 100일간 펴서 백일홍. 예. 그래서 우리나라 보통 정원에 이렇게 많이 심는 나무 중에 하나인데 이 나무가 좀 재밌는 건 이렇게 왜 사람 겨드랑이 네. 간지럼 타잖아요. 네네. 이 나무도 마찬가지로 그 가지 부분에 네네. 밑부분에 이렇게
간지럼이랑 간지럼 타거든요. 어? 나무가요? 네, 실제 이건 실험을 해서 정말요? 확실한 내용입니다. 예, 우와. 그래서 충청도 일부 지방에서는 이 배롱나무를 간지럼 타는 나무 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러면 살짝 움직이나요? 나무? 예. 어머 어머. 그 바람 불 때 하면은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바람 없을 때 아니에요? 해보면은 실제로 어머. 간지럼을 타요. 간지럼이요. 와.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는 뭐 일본 말로도 있지만은 번역을 해보면은 이게 이제 원숭이가 나무를 잘 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나무 타다가는 미끄러진다 해서 이게 이 나무 껍질 부분이 맨질맨질하게 보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원숭이 미끄럼 나무 뭐 이렇게 와. 부르기도 하고 중국에서는 연보랏빛이 난다 해서 자미화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나라에 대체로 이제 백년사 강진에 백년사 있고요. 네. 그다음에 경주 서출지 고창의 선우사 이거 원래 이렇게 유명했는데 최근에는 뭐 이 외에도 많은 곳이 배롱나무로 유명한 데가 많이 네, 있습니다. 네. 있는데 특히 이제 이 담양 쪽에 가시면은 그 무등산 자락에서 이렇게 하천을 따라 쭉 이제 그 배롱나무들이 쭉 피었는데 그 배롱나무가 자미화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 하천이 원래 청암천 뭐 창계천 이렇게 부르는데 일명 자미탄. 자미 탄. 예. 그래서 자미화가 핀 겨울이다 해서 자미탄이라고 불릴 정도거든요. 바로 이제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 중에서도 예. 오늘은 또 어디를 가는 건가요? 이제 자미탄이라고 불리는 무등산 자락을 무등산 들어가서 자락. 무등산 뒤편 화순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일단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여름에 배롱나무 필 때 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명옥헌이거든요. 명옥헌이요. 예, 이뭐 배롱나무 이야기하면 꼭 먼저 한번 가봐야 될 곳이 바로 이제 단연코 명옥헌인데요. 네. 일단 이제 가보시면은 주차하고 난 뒤에 그냥 마을로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은 약간의 이제 마지막에 오르막이 하나 있거든요. 오르막 딱 올라서면서부터 뭔가 갑자기 이제 연못하고 배롱나무들이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 끝에 갑자기 나타나는 거죠. 예. 약간 그러니까 이제 와. 오르막을 오르면서 조금씩 보이는데 넘어서면은 확 바로. 드러나는 뭐 다른 세상에 온 것처럼. 그러니까요. 약간 약간 느낌은 그 그런 선만 딱 넘으면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예, 줄 것 그러다가 같아요. 이제 넘어서가 딱 전체적으로 한눈에 보이거든요. 연못이 있고 배롱나무들이 꽃이 붉은색으로 쫙 피고 요즘 어머, 어머. 8월 달에 좋은 게 이제 하늘을 보면 파란 하늘에 흰 구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막 동물 모양도 있고 아주 예쁜 모양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붉게 핀 배롱나무 위에 그 하늘하고 구름하고의 모양이 만창의 천상의 어떤 느낌. 뭔가 색상 대비도 좀 되고. 예, 그렇죠. 예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멋진 풍경을 자아내는데 이 이제 명옥헌이 그 1600년대에 오희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여기에 망제 세상을 잇는다 이절 망자를 써서 망제라는 걸 짓고 숨어서 글 읽고 지내던 곳인데 인조 반정이 일어나고 이분이 이제 과거를 봤는데 급제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1년 뒤에 네. 천연두로 죽었어요. 아파서. 예, 죽게 됩니다. 어머. 이제 뭐 겨우 이제 벼슬했는데 1년 만에 아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이제 아들이 아버지 계시던 곳에 이 정자를 짓고 명옥헌을 짓고 배롱나무를 심었죠. 그러니까 네. 그때 심은 배롱나무들이다. 네, 조금은 안타까운 이야기도 같이 있는데 예. 이 상상만 해도 이 명옥헌 주변으로 풍경이 진짜 아름답겠다. 그렇죠. 이런 실제로 생각이 들어요. 이제 명옥헌 하는 말 자체도 지금은 어디 가나 좀 물이 좀 부족하잖아요. 지금 네. 뭐 비가 갑자기 많이 오기도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그쵸, 물이 그쵸. 부족해서 옆에 여기 이제 연못이 두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계류가 이제 이렇게 계곡이 흘러갑니다. 네. 거기에서 옛날에는 물 소리가 마치 옥이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 그래서 와. 명옥헌 이렇게 물소리가 옥 부딪히는 소리처럼 예. 들려서 저는 지금까지 그런 거예요? 가봤지만은 여기에서 옥이 부딪히는 소리는 아직까지는 듣지는 못했죠. 아직 듣지는 못했으나 쫄쫄 흐르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물이 좀 많았으면 싶은데 그리고 이제 이 인근에 또 후산리에 여기가 후산리인데요. 인근에 이제 은행나무 한 그루가 30m나 되는 와. 굉장히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는데 여기가 바로 오희도란 분이 인조 반정 이후에 그 벼슬하기 전에 여기 망제를 짓고 있을 때 그 인조가 되는 능량군 네네. 이분이 이제 전국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오희도를 찾아서 와서 이 은행나무에다가 말을 메어
두었다고 하거든요. 아. 이 연행나무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네. 이 담양 명옥헌에서 기이한 줄기들의 배롱나무도 예. 감상하고 또 아직 옥이 부딪히는 소리까지는 안 들리지만 그런 소리도 좀 듣고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엔 또 어디로 이동해 보면 좋을까요? 그 사실은 이제 이 주변이 이제 가사문화권 그래가지고 정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네. 식용정부터 해서 뭐 환맥당도 있고 그 이제 뭐 독수정도 있고 이런데 그 중에서 제일 빼놓을 수 없는 거는 역시나 이제 소세원이다. 소세원이요. 예. 비 온 뒤에 그 맑고 깨끗함 소세란 뜻이 그렇거든요. 아, 그 뜻이 있군요. 어떤 사람의 성품이 그런 사람이 있다. 뭐 아.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소세원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저는 이제 이 소세원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 드리자면은 소리의 정원이다. 소리의 정원이다.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기 이제 소세원 주인이 계셨을 때 제가 찾아갔을 때 저하고 차 한잔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소세원이 언제 때 제일 좋습니까? 저보고 묻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사람이 없을 때 제일 좋지 않습니까? 아, 이제 그럴 때 소리가 명쾌하게 들리거든요. 사람이 그렇죠. 많으면 좀 시끄럽잖아요. 시끄럽죠. 그래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 하면 제월당이라고 위쪽에 있는 정자에는 그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쫙 불면서 대나무 숲에 있는 소리도 들리고 하늘의 소리고 그 아래쪽에 계곡가에 있는 광풍각이라는 데는 땅의 소리, 즉 물의 소리가 들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제 하늘의 소리하고 땅의 소리 이런 소리가 쫙 자연의 소리가 들을 수 있는 데가 바로 이제 이 소세원이기 때문에 소리의 정원이다. 아. 그리고 그 애양단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옆에 이제 물이 흘러가는데 거기서는 마치 물소리가 스테레오로 막 들리거든요. 우와. 그거 한번 소세원에 가시면 꼭 한번 들어보세요. 뭔가 이 사람이 없을 때 가면 정말 좋겠다. 아,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네요. 되게 늦은 시간에 간다거나 아예 이른 일찍 시간에 간다거나. 가거나. 항상 이렇게 할 때 여행 갈 때는 좀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맞네요. 아, 남만 부지런하네요. 사람들 많이 올 때 가는 거는 별로다. 별로다. 예. 네, 좋습니다. 아, 그런데 이 스테레오로 듣는 기분이라는 게 좀 어떤 기분일지 상상이 잘 안 가서 저는 꼭 한번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명옥헌을 지나 또 소세원도 둘러봤는데요. 다음 코스로 이동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들으며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퀴즈 한 번 더 주시겠어요? 예, 오늘 둘러보고 있는 배롱나무는 6월에 꽃이 피기 시작해서 9월까지 꽃이 피고 지기를 반복하는데요. 이렇게 꽃이 피고 지는 개화 기간이 길다고 해서 붙여진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배롱나무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개화 기간이 100일 가까이 맞습니다. 길다는 게 힌트가 됩니다. 예, 1번 기차와 소나무, 2번 백일홍. 네. 계속해서 정답은 샵 2320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플러스 친구를 통한 깨톡 메시지로 보내주시고요. 추천하고 싶은 여름 여행지 함께 보내주세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정은지 10cm의 같이 걸어요. 오늘도 약속 하나 없지만 괜시리 나가 걷고 싶은 나 그냥요 딱히 갈 곳 없지만 붕 떠
내 마음의 힐링 여행. 오늘은 여행 작가 이현동 씨와 전남 담양과 화순으로 떠나보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대구도 비가 내리고 있고 또 전북과 경북 북부 지역에도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번 주 어디로 가시더라도 비 피해 있지 않도록 대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렇게 여행 갔는데 큰맘 먹고 즐기러 여행 갔는데 비가 오면 어떡하죠? 지금 오늘처럼 이 정도 비는 네. 고택이나 산사 이런 데서 낙수물 떨어지는 그런 소리 좀 들으면서 좀 비를 좀 즐기는 거죠. 또 약간 힐링을 하는 거네요. 소리와 예, 예. 함께.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정말 이건 안 된다. 폭우가 막 쏟아져요. 그래도 즐기나요? 그럴 때는 집에 가야죠. 집으로 빨리 피신을 도망가야죠. 예. 여러분 위험하게 그렇게 폭우 즐기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맞아요.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 나중에 안전할 때 다시 즐기면 되니까 집으로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배롱나무꽃 명소인 이 담양의 명옥헌과 소세원 둘러봤는데요. 이번엔 또 어디로 가보나요? 예, 그쪽에서 이제 화순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무등산 자락을 끼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네. 한 바퀴 이렇게 돌게 되는데 여기 이제 가다 보면은 안양산 편백 자연휴양림. 지금은 이제 무등산 편백 자연휴양림. 이러면서 이름이 바뀌었군요. 느껴지잖아요. 네네. 편백나무 많은 곳. 그렇겠네요. 이게 되게 이제 그 뭡니까 산림욕하기 되게 좋은 곳이거든요. 네. 이게 여기 나무들이 1961년도에 이 개인이 심은 겁니다. 이렇게 뭐 지자체나 이렇게 심은 게 아니라 개인이 민간인 이걸 개인이 갖고 온 건데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산책을 하다 보면은 산림욕하면서 산책을 하다 보면 이상한 약간 연세 드신 도인 같은 분위기를 있는 분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정말요? 이분이 태극권을 해요. 이 숲에서. 숲에서요? 이분이 70이 넘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 숲을 가꾼 거죠. 재밌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여행의 재미 중에 예정하지 않았는데 뜻밖의 만남, 좋죠. 우연한 만남. 좋죠. 그렇죠. 혹시나 그런 이제 이분을 만날 수 있으면 더 좋고 아니더라도 숲 자체가 워낙 좋으니까 네. 충분히 걷기만 해도 그 저절로 살림력이 되는 힐링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 편백나무 숲길을 걸으면 이 예. 몸이 정말 자연 치유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피톤치드가 굉장히 제일 많은 나무가 또 이 편백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네. 되게 좋습니다. 예. 네. 네, 또 어디로 지나가 보면 될까요? 예,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가게 되면은 이제 무등산 양떼 목장이 또 있습니다. 예. 양떼 목장. 요즘 뭐 양떼 목장이 전국적으로 예전에는 대관령까지 갔었는데 맞아요. 한동안 대관령 그 양떼 목장이 정말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뭐 남해도 있고 우리 대구 인근에 칠곡에도 있고 그리고 네. 이제 뭐 여기도 이제 무등산 자락에도 이제 양떼 목장이 있거든요. 그 이제 양떼 목장도 있으니까 아이들과 함께 가면은 뭐 가보시고 여기서 좀 지나면은 수만리 생태숲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지명이 이제 화순읍 네네. 수만리거든요. 딱 보면 앞에 산 자락 아래에 철쭉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온통 초록색이지만 봄에는 막 붉은색으로 쫙 갈아입는데 예쁘겠네요. 환상적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이제 여기를 큰제라고 부르는데요. 큰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아래쪽에 만연사라고 있는데 만연사까지 숲길이 쭉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큰제 가는 길. 보통은 이제 만연사 쪽에서 이 큰제 이쪽으로 수만리 쪽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큰제 가는 길에가 숲길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이 네. 숲길도 걷기가 좋고 수만리 생태숲 있는데 도로를 따라 옆에도 편백나무들이 있는 숲길이 또 있습니다. 짧게. 여기도 그냥 걸어도 좋습니다. 걷기에 좀 조성이 잘 되어 있나 보네요. 이쪽은 이제 무등산 자락에서 한 줄기 이렇게 내려와서 만년산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 만년산 자락에는 어디에나 편백나무도 여기도 많고 해서 길이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년사 쪽으로 내려가서 만년사로 들어가도 여기에는 또 만년사 치유숲길이라고 또 별도로 또 있군요. 별도로. 이게 이제 무장애 테크. 그리고 장애인도 휠체어도 갈 수 있는 너무 좋네요. 그렇죠. 여기 이제 주로 많이 오시는 분들이 광주 분들이나 화순 분들이 많이 오죠. 대구 인근에 이런 게 있으면 되게 좋다, 부럽다,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예,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길만 또 있는 게 아니고 오감 연결길이라 해가지고 여기서 그 만년산 자락 구석구석으로 또 이렇게 길이 나 있는데 숲길이 있는데 대체로 여기도 편백나무가 많고 해서 하늘도 안 보일 정도로 우거지고 해서 걷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와,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우거진 그 숲길. 제가 이제 뭐 여담이다만 저는 젊었을 때는 되게 좋아했던 단어가 길.
길. 예, 길이고 최근에 이제 이상하게 숲에 이렇게 매력을 느끼거든요. 예, 그런데 이 숲 합쳐지면 숲길. 길. 예. 발음도 되게 좋고 뭐 이래가지고 길. 그런 저는 좋아할지 모르지만 아, 좋습니다. 저도 예.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화롭게 걷는 걸 좋아해서 예. 근데 사실 뛰는 것도 안 좋아하고 등산도 안 좋아하지만 평지 걷는 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예. 아,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잠깐 나왔지만 이 만연사. 예. 만연산에 있어서 만연사 같은데 예. 원래 어떤 사찰이죠? 절이 이제 뭐 고려 시대 때 이제 이리 창건됐는데 만년선사란 분이 이제 절을 창건했다고 합니다. 네. 이분 이름 때문에 아마 만년사 되고 만년산이 되고 뭐 이렇게 아, 됐을 산 이름에서 따왔다기보다는 예. 사람 이름에서 그렇죠. 따와서 만연산까지 된 예. 거네요. 예. 화순 하면은 제일 유명한 게 천불천탑이라고 불리는 운두사가 있거든요. 네. 운두사를 대부분 많이 가시는데 이 여름철에 한여름에는 운두사보다 더 많이 찾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만년사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그 대웅전 앞쪽에 마당이 이제 이렇게 초록으로 잔디가 쭉 깔려 있는데요. 그 대웅전 오른쪽 옆에 그 앞쪽에 보면은 배롱나무 한 그루 큰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아주 옆으로 이렇게 굉장히 쭉 넓게 퍼졌는데 여기 이제 붉은 연등, 작은 연등도 나무에다 이렇게 매달아 놨거든요. 이 배롱나무가 짙게 이렇게 필 때 너무 환상적인 분위기를 또 자아내죠. 이건 단 한 그루입니다. 단 한 그루예요. 단 한 그루가 그 명옥헌은 뭐 20그루 넘는 게 다 모여서 어떤 뭐 약간 뭐 천상의 분위기를 낸다면 여기는 단 한 그루가 고고한 분위기를 내는 거죠. 뭔가 이 고독한 나무 한 그루에서 뿜어져 나오는. 근데 이제 겨울에 되면 이제 눈이 내리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배롱나무는 붉지 않잖아요. 겨울에는. 그쵸. 근데 그쵸. 연등이 붉은 연등이 달려 있거든요. 매달아 놨거든요. 요게 또 한여름 배롱나무하고 또 비슷한 느낌을 또 줍니다. 와. 그 사진에 연등으로. 만연사 배롱나무 이렇게 하면은 나오거든요. 겨울철 눈 내렸을 때 풍경도 나옵니다. 되게 예쁩니다. 네, 꼭 그리고- 한번 검색해 예.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배롱나무 꽃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 옛날에는 뭐 조선시대 성사문의 시도 있는데 이 사실 배롱나무가 자세히 보면 나무 전체의 꽃이 100일 동안 가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어떤 거는 오늘 피었다가 뭐 며칠 뒤에 지고 또 다른 부분에 피고 이러거든요. 아. 이제 그걸 이제 노래한 그 시가 있습니다. 도정환님의 그 목백일홍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제가 읽을까요? 네, 한번 읽어주시죠. 예, 한 꽃이 100일을 아름답게 피어 있는 게 아니다. 수없이 꽃이 지면서 다시 피고 떨어지면 또 새 봉우리를 피워 올려 목백일홍 나무는 환한 것이다. 꽃이 져도 나무는 여전히 꽃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저 안에 소리 없이 꽃잎 시들어가는 걸 알면서 온몸 다해 다시 꽃을 피워내며 아무도 모르게 거듭나고 거듭나는 것이다. 아, 이런 시입니다. 꽃은 져도 나무는 여전히 꽃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그 참 예전에 좋네요. 사람들은 이제 이 꽃을 보면서 그 색깔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 꽃이 가지는 의미. 그 배롱나무가 끝이 막 표피가 이렇게 벗겨지거든요. 네. 그 새로 탄생하는 거죠. 와. 그거 좋다. 네, 그런 의미를 찾는 게 또 꽃을 보는 즐거움이다. 네.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또 아름다운 시까지 한편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소개해주신 곳 외에 이 배롱나무, 백일홍나무를 볼 수 있는 명소 또 어떤 곳들이 있을지도 일단 궁금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배롱나무는 800년 됐는데요. 부산의 양정동에 있습니다. 800년이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거고요. 와, 우리 이제 가까운 거는 안동의 병산서원에 가면 한 400년 된. 와. 지금 가시면 되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남원 그 담양 가는 길에 남원에 가면 성국사가 있는데요. 여기에 배롱나무 딱 한 그루 있는 게 이게 500년 됐습니다. 기본 400년, 500년, 800년. 예, 와. 제가 오래된 배롱나무를 소개해드리고요. 대구 이제 부근에 배롱나무 좀 많이 볼 수 있는 데는 칠곡에 가시면 신유 장군 유적지라고 있는데 여기 배롱나무도 좋고요. 대구에서는 제가 조금 이따 가는 곳인데 오. 저녁노을도 예쁘다고 하는 하목정. 이런 네. 배롱나무 그리고 도동서원도 좋고요. 저 동구에 있는 그 신순겸 장군 유적지 배롱나무 여기 군락을 좀 이루죠. 여기도 좋습니다. 네. 예. 사실 잘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이 배롱나무 꽃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 참 많다는 게 좋기도 좋고 또 선생님이 곧 가신다는 이 하목정도 꼭 한번 가보면 좋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들리셔서 여유 좀 찾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내 마음의 힐링 여행 오늘은 이현동 선생님과 배롱나무 꽃을 찾아서 전남 담양과 화순 일대를 돌아봤습니다. 이제 퀴즈 정답도 알려주셔야 할 텐데요.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는 개화 시기가 길다고 해서 배롱나무는 이렇게 또 다르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배롱나무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기차와 소나무, 2번 백일홍나무. 둘 중에 정답은요? 2번 백일홍나무입니다. 네, 정답 관련 문자는 노래 듣고 소개해드리고요. 오늘 여행 이야기도 선생님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행운 퀴즈 오답이었죠. 이규석의 기차와 소나무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차가 서질 않는 간이역에 기작은 소나무 하나 기차가 지날 때마다 가만히 눈을 감는다 남겨진 이야기만 뒹구는 역에 기작은 소나무 하나 낮은 귀를 열고서 살며시 턱을 고인다 소리 없는 아침이면 마주하고 노래를 부르네 마주보고 노래를 부르네 기차가 서질 않는 간이역에 기작은 소나무 하나 기차가 지날 때마다 가만히 눈을 감는다 소리 없는 아침이면 마주하고 노래를 부르네 마주보고 노래를 부르네 또 아침이 오는 그 소리에 난 놀란 듯이 바빠져야 하겠죠 또 무언가를 위해서 걸어가고 답답한 버스장에 기대있죠 더 새로울 게 없는 하루겠죠 난 쉬고 싶고 자고 싶고 참 오래된 친구도 보고 싶죠 그 흠에 빠지던 남자도 왜 오늘따라 안 보이는 거죠 막 울고 싶어지면 밤이 오죠
이규석의 기차와 소나무와 함께 들으신 곡은 박혜경의 레몬트리였습니다. 8월 11일 목요일 음악과 음악 사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내 마음의 힐링 여행, 오늘은 여행작가 이현동 씨와 배롱나무꽃이 아름다운 전남 담양과 화순 일대 둘러봤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 배롱나무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2번 백일홍나무였습니다. 보내주신 문자들 함께 볼게요. 7180님, 소세원 가려다 더워서 안 가고 왔는데 여행 가면 부지런해야 된다는 말 완전 실감해요. 꼭 가봐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쉽습니다. 하긴 좀 너무 덥죠. 밖에를 좀 돌아다니기에는 너무 무더운 날씨였으니까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시고 문자 다시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3248님, 우리 어릴 때는 메롱나무라 불렀어요. 라고, 배롱나무 아니고 메롱나무라고 불렀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예뻐요. 또 앞에 벤치에 앉아 계시는 게 3248님이시겠죠? 또 이렇게 예쁜 파란 하늘과 또 붉은색의 나무와 이 하얀 벤치가 참 잘 어우러지는 그런 예쁜 사진인 것 같습니다. 3248님께서 그러면서 고속도로길에서 음사히 청취하고 시골밭에서 해바라기 수확해서 스피커 만들었더니 주연님 목소리가 더 예쁘게 들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또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예쁘네요. 이 해바라기. 또 저는 해바라기 참 좋아합니다. 네, 이어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플러스 친구 박종수님의 신청곡 김건모의 빗속의 여인, 김정환님의 신청곡 김종국의 어제보다 오늘 더. 잊지 못한 빗속의 여인
바라볼 수 있나요? 나 자신보다 아낄 수 있나요? 그 누가 내게 물어도 대답할 수 있어요. 나의 사랑 그대죠. 약속하지 않을 거예요. 행여 잠시라도 흔들릴 거라면 시작하지 않아요. 심장보다 먼저 멈출 사랑이면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사랑합니다. 아프도록 소중한 사람 처음입니다. 그댈 만나려고 이렇게 행복하려고 많이도 아팠나 봅니다. 힘든 날도 있을 거예요. 눈물 벗지 않는 그 어떤 아픔도 언젠가는 끝나죠. 끝이 없는 것은 우리의 사랑뿐.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사랑합니다. 아프도록 소중한 사람 처음입니다. 그댈 만나려고 이렇게 행복하려고 많이도 아팠나 봅니다. 두 번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요. 헤어지는 일 그댈 만나기 위한 헤어짐만이라면 언제까지나. 김건모의 빗속의 여인, 김종국의 어제보다 오늘 더 듣고 왔습니다. 음사에 행운 받으실 분 알려드릴게요. 오늘 행운은 1100님, 7701님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1100, 7701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샵 2320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플러스 친구를 통한 깨톡 메시지로 주소와 성함, 연락처까지 정확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834님의 신청곡 송골매의 빗물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돌아선 그대 등에 흐르는 빗물은 이 가슴 저리도록 흐르는 눈물 초라한 그대 모습 꿈속이라도 따스한 불가에서 쉬어가소서. 그대 몰래 소리 없이 흐르는 빗물은 끝없이 솟아나는 차가운 눈물.
말없이 그대 등에 흐르는 빗물은 이 가슴에 타도록 흐르는 눈물 초라한 그대 모습 떠날지라도 따스한 사랑으로 감싸오리다. 그대 몰래 소리 없이 흐르는 빗물은 끝없이 솟아나는 차가운 노